성깔 부리기. 메리는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뜰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른하고 졸렸다. 메리는 마사가 저녁을 가지고 오자마자 달려들어 싹 먹어치웠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반가웠다. 메리는 베개에 머리를 놓이고 종알거렸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나가서 디콘하고 일하고 그래야 되겠지. 개를 만나러 가야겠어. 메리 생각에는 한밤중인 듯 했다. 메리는 끔찍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튀어 일어났다. 이게 뭐지? 무슨 소리야? 바로 그 순간에 메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고 복도에서 서둘러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아그심에 비명을 질러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름 끼치게 비명을 지르며 울어대는 소리였다. 콜린이야. 간호사가 히스테리라고 했던 성과를 부리고 있는 거야. 정말 끔찍해. 비명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왜 사람들이 겁을 먹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메리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구역질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메리는 계속해서 중얼중얼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메리는 자기가 용기를 내어 콜린에게 가면 혹시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문득 콜린이 자기를 방에서 마구 몰아낸 일이 떠올라 자기를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더욱 힘껏 귀를 틀어막아도 그 무서운 소리를 몰아낼 수가 없었다. 메리는 그 소리가 너무나 싫었다. 메리는 울부짖는 소리에 잔뜩 겁에 질려 있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도 성과를 부려 콜린이 자기를 겁주는 만큼 콜린에게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메리는 자기가 화를 내는 데에는 익숙했지만 딴 사람이 화를 내는 데에는 익숙치 않았다. 메리는 귀에서 손을 떼고 발딱 일어나서 발을 쾅쾅 굴렀다. 저 짓을 못하게 해야 돼. 누가 저 애를 그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저 애를 때려줘야 해. 그때 누군가가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는 웃는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오히려 창백해 보이기까지 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말했다. 콜린 도련님이 또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요. 스스로 다치게 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착하죠. 아가씨가 가서 어떻게 좀 해볼래요? 콜린 도련님은 아가씨를 좋아하잖아요. 메리는 흥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걔는 오늘 아침에 날 제 지방에서 몰아냈다고요. 간호사는 메리가 발을 구르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뻤다. 사실 간호사는 문을 열기 전에 메리가 머리를 이불 속에 묻고 울고 있을까봐 걱정했다. 좋아요. 지금 아가씨 기분이면 딱 좋아요. 가서 콜린 도련님을 혼내줘요. 도련님한테 새로 생각할 거리를 주라고요. 자, 가요. 꼬마 아가씨, 빨리빨리 가봅시다. 나중에야 메리는 이런 일이 끔찍할 뿐 아니라 우습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까지 겁을 집어먹고서 단지 콜린만큼이나 못돼 먹은 아이일 거라는 짐작으로 조그만 계집애에게 쪼르르 달려왔다니 우습지 않은가? 메리는 날다시피 복도를 내달려갔다. 비명소리가 가까워질수록 화가 더 치밀었다. 문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약이 바짝 올라 있었다. 메리는 문을 획 열어 젖히고 조각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침대로 달려갔다. 메리는 고함치다시피 내질렀다. 그쳐! 그만두란 말이야. 네가 미워 죽겠어. 모두들 널 싫어해. 사람들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가 소리 지르다 죽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 넌 조금만 있으면 소리 지르다 죽게 될 거고 난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동정심이 있는 착한 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소리를 내뱉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거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신경질적인 아이에게는 그런 충격적인 소리가 최선이었다. 콜린은 얼굴을 파묻고 누워서 두 손으로 베개를 내리치고 있다가 움찔하더니 조그맣고 성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콜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빨개진 데다가 퉁퉁 부어서 끔찍해 보였고 숨이 막히는지 할딱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자비한 꼬마 메리는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다. 메리는 소리 질렀다. 네가 또 한 번만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를 거야. 난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고 그러면 너도 겁이 날걸? 너도 겁이 날 거라고. 사실 콜린은 메리를 보고 기겁해서 소리 지르기를 멈추었다. 여태껏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얼굴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콜린은 할딱할딱 흐느꼈다.
그만둘 수가 없어. 난 못해. 난 못해. 메리는 소리쳤다. 넌 할 수 있어. 너를 괴롭히는 것의 절반은 히스테리라고. 네 성깔머리야. 그냥 히스테리라고. 메리는 히스테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발을 쾅쾅 굴렀다. 콜리는 목이 메어 꺽꺽거렸다. 난 혹을 만졌어. 그걸 만졌다고.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내 등이 곱사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죽는 거야. 그러고 나서 콜리는 다시 몸부림치면서 얼굴을 돌리고 흐느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메리는 거칠게 반박했다. 넌 혹을 만진 적이 없어. 네가 만약 그랬다면 그건 그냥 히스테리 혹일 뿐이야. 히스테리가 혹을 만드니까 네 지긋지긋한 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히스테리일 뿐이라니까. 돌아 누워봐. 내가 만져볼 테니까. 메리는 히스테리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고 어쩐지 그 말이 콜린에게 영향을 끼치리라고 느껴졌다. 콜린은 메리와 비슷하니까. 콜린도 아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터였다. 메리는 명령했다. 간호사 이리 와서 당장 얘 등을 보여줘요. 간호사 메들록 부인과 마사는 문 앞에 모여서서 입을 해벌리고 메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겁이 나서 여러 번 숨을 헐떡였다. 겁에 질린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콜린은 숨막히게 흐느끼며 꺽꺽거렸다. 메리는 낮은 소리로 주저하며 말했다. 어쩌면 나한테 보여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콜린은 그 말을 듣고 흐느끼는 사이 할딱거리며 말했다. 보여줘. 그러면 메리가 보게 될 테니까. 옷을 벗기자 보기에도 가엾은 바짝 여윈 등이 나타났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갈비뼈와 등뼈 마디 하나하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메리 아가씨는 허리를 굽히고서 무자비하고 딱딱한 조그만 얼굴로 콜린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메리가 하도 심술궂고 늙은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간호사는 입술이 실룩거리는 것을 감추느라고 얼굴을 돌렸다. 자기가 런던에서 온 유명한 의사이기라도 한 것처럼 메리가 콜린의 등뼈를 아래 위로 살피고 또 살피는 사이에 콜린까지도 숨을 죽였다. 1분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메리가 말했다. 혹은 없어. 핀만한 혹도 없어. 뼈마디를 빼면 말이야. 그리고 그건 네가 말라서 만져지는 것뿐이야. 나도 등에 뼈마디가 튀어나왔어. 전에는 너만큼 많이 튀어나왔었지. 이제 점점 살이 찌고는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만져지지 않을 만큼 살이 찌진 않았어. 핀만한 혹도 없어. 한 번만 더 혹이 있다고 하면 난 웃을 거야. 콜린 자신만 빼면 누구도 그렇게 심술궂고 유치한 소리가 콜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했다. 콜린이 자기의 비밀스러운 두려움을 얘기할 사람이 있었다면,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할 수만 있었다면, 콜린에게 또래 친구가 있기만 했더라면 지금까지와는 달랐을 것이다. 콜린은 자기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기에게 지레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짓눌린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이 커다랗고 꼭꼭 닫힌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으므로 자기의 두려움과 병이 대개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콜린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누워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병과 자기의 약한 몸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정심이라고는 없는 여자아이가 콜린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프지 않다고 박박 우겨대고 있다. 콜린은 어쩐지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도련님이 척추에 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도련님이 앉아 있으려고 하시질 않아서 등이 약한 거예요. 혹 따위는 없다고 말씀드릴걸. 콜린은 눈물을 삼키고는 고개를 조금 돌려 간호사를 바라보더니 측은하게 말했다. 정말이야? 그래요, 도련님. 메리가 말했다. 그것 봐, 메리도 눈물을 삼켰다. 콜린은 다시 고개를 파묻었지만 격한 흐느낌을 자치느라고 가끔씩 숨만 길게 내쉴 뿐 한동안 얌전히 있었다. 콜린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려서 베개를 적셨다. 사실 이 눈물은 희한하게도 무척 마음이 놓인다는 뜻이었다. 이윽고 콜린은 얼굴을 돌리고 다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간호사에게 말을 거는 콜린의 태도에는 라자 같은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간호사는 영리하지도 마음이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런던에서 온 의사가 한 말의 일부를 되풀이해 줄 수는 있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화내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밖에서 오래 지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콜린의 성깔 부리기는 한바탕 지나갔다. 콜린은 오늘아 힘이 빠지고 지쳐서 마음도 누그러진 듯했다.
콜린은 메리에게 손을 살짝 내밀었고 정말 기쁘게도 메리의 손가락 부리기도 한바탕 지나갔으므로 마음이 풀린 메리도 손을 내밀어 콜린의 손을 잡았다. 둘은 화해했다. 콜린이 말했다. 너랑 같이 나갈래. 메리, 난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콜린은 비밀의 뜰을 찾게 되면이라고 말하려다가 때마침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디콘이 와서 휠체어를 밀어준다면 너랑 같이 나갈래. 난 정말 디콘이랑 여우랑 까마귀를 보고 싶어. 간호사는 엉망이 된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를 흔들어서 모양을 바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간호사는 콜린에게 진한 쇠고기 수프를 한 컵 만들어 주었고 메리에게도 한 컵 주었다. 메리는 한바탕 흥분을 한 뒤여서 달게 수프를 받았다. 메들록 부인과 마사는 다행스러워하며 살그머니 빠져나갔고 모든 것이 말끔해지고 차분하게 정돈되자 간호사는 자기도 빠져나갔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간호사는 잠을 빼앗기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팔팔한 젊은 아가씨여서 메리를 쳐다보면서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했다. 메리는 침대 쪽으로 커다란 수트를 끌어당겨 안고는 콜린의 손을 잡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아가씨도 그만 가서 자요. 도련님 한참 뒤에야 잠이 들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만 않으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도 옆방에서 잘게요. 메리는 콜린에게 속삭였다. 내 아야한테서 배운 노래 불러줄까? 콜린은 메리의 손을 가만히 끌어당기고는 지친 눈으로 간청하듯이 메리를 쳐다보았다. 그래, 정말 나직한 노래니까 난 1분만 지나면 잠들 거야. 메리는 하품하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내가 콜린을 재울게요. 가고 싶으면 가보세요. 간호사는 마지못해서 그러는 것처럼 말했다. 글쎄요, 30분이 지나도 도련님이 잠들지 않으시면 날 불러요. 메리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간호사는 바로 방에서 나갔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콜린은 메리의 손을 다시 끌어당겼다. 하마터면 말할 뻔했어. 그래도 때마침 입을 다물었지. 난 말하지 않고 잠잘게. 하지만 너 나한테 해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그랬지? 너 비밀의 뜰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뭘 알아낸 거니? 메리는 콜린의 불쌍하고 지진 조그만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응, 찾아낸 것 같아. 네가 자겠다니까 내일 말해줄게. 콜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 메리. 비밀의 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난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아야의 노래를 불러주는 대신에 네가 처음에 뜰 안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한 얘기를 해줬을 때처럼 나직하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틀림없이 난 잠이 들 거야. 그럴게. 눈을 감아. 콜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메리는 콜린의 손을 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느릿느릿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뜰은 아주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그래서 온갖 것들이 자라나서 모두 아름답게 얽혀 있을 거야. 덩굴장미가 뻗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나뭇가지랑 담에서 축축 늘어지고 땅 위에도 쭉 깔려 있을 거야. 묘한 제필 단계처럼 말이야. 몇몇 장미는 죽었겠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살아있어서 여름이 되면 뜰이 온통 장미의 커튼과 장미의 샘이 될 거고 내 생각엔 땅속에 가득한 수선화랑 아네모네랑 백합이랑 아이리스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꼬물거리고 있을 것 같아. 이제 봄이 왔으니까 아마. 나직하고 부드러운 말소리에 콜리는 점점 더 꼼짝도 하지 않게 되었고 메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을 이었다. 아마꽃이 풀 사이사이에 피어나고 있을 거야. 어쩌면 자줏빛이랑 금색 크로커스가 송이송이 피어났을지도 모르고 지금쯤이면 말이야. 아마 나뭇잎들도 싹이 터서 곧게 펴지고 있을 테고 어쩌면 잿빛이 바뀌어 초록빛 투명한 베일이 깔리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 위에 초록빛 베일이 깔리는 거야. 새들은 그걸 보려고 나오고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로 안전하고 고요하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주 부드럽고 느릿한 말투였다. 붉은 가슴 물새가 제 짝을 찾아서 둥지를 틀고 있을 거야. 콜리는 잠이 들었다.